보면 크게 이제 경영 조직하고 건물 운영하고 학기 운영 이렇게 나눴어요. 경영 조직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운영진 학교 강사 등등해서 이렇게 학생도 거기다 끼워주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조직. 근데 여기서는 인원이 작으니까 운영위원회가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이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 조직이 있겠죠. 학생회 총회 위원회 이렇게 해서 요 3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개면 될 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가서 전 부모님들이 같이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을 같이 해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운영은 현재 볼 때 기본 공간, 강의, 휴게, 그룹, 코치, 그다음에 제휴 공간은 우리가 가능하면 제휴 공간을 많이 쓰자는 거죠. 도서관 같은데, 그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들 이런 것들은 제휴 공간으로 가고 기본 공간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더 필요하다면 뭐 더 좋고 여기 강의 공간 하나 있고 전체 모이는 강의, 그다음에 그룹 공간, 휴게 공간, 코치 그 외에 뭐 더 필요한 거 있다면 같이 묶어 가면 될 것 같아요. 평수는 이제 인원하고 맞물리니까 거기서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학기는 현재 생각한 거는요. 제가 꿈의 학기 때 3개월 한 학기로 해서 4학기로 했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2주니까 12주에 2주를 방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방학이 총 2, 4, 8이니까 8주가 되니까 4주, 4주 한 달이 돼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10주 수업하고 2주는 방학을 주는데 여행이나 탐구나 이것도 방학 플랜을 짜고 가요. 보통 끝나기 전에 방학하기 전에 한 주 정도 방학 플랜을 짜요. 그거 다 기획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학을 그 기획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꼭 보고서를 써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학습이다.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요. 코치 선발입니다. 코치 선발은 어차피 이제 선발 기준은 올리원 영양교육 전문가가 최고 좋아요. 저기 학교 교육 많이 받고 학원에서 많이 가르쳐 이거 우리하고는 진짜 전혀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걸 내가 경험을 했었는데 영어에서 제가 영어 교육을 굉장히 빠르게 배우는 학습 기술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월급을 200만 원씩 주고 투자를 받아가고 5억을 투자 받아갖고 월급을 200만 원씩 주고 학습까지 시킨 거야. 우리 저 대교 이런 데서 교사 뽑으면 급여 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 시간에 급여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200만 원씩 주고 교육을 3개월을 시켜가지고 3개월 월급 준 거야. 그리고 가르쳤어. 그러고는 최고 우수한 사람을 뽑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수한 사람 오잖아요. 와 너무 재밌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잘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진짜 놀랐어요. 여러 경험했잖아요. 여러 번 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데 맞아요. 차라리 시장에 있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코칭 경력자를 선발하니까 뭔가를 잘하면 결국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이거를 정말 그래서 최소한 6개월 1년은 훈련을 받아서 이런 잘할수록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진짜로 용광문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해체시켜가지고 우리 방향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자기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 이거를 내가 이번에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나 이 모든 건 다 돼 있다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 방향성과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방향성으로 같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 다 어두워요. 우리 생성 AI 저기 나왔을 때 다 초보예요. 다 초보. 네. 전 세계에서 그 오픈 AI 직원들 빼고는 거의 다 초보였잖아요. 코딩하는 사람들도. 코딩하는 사람도 다 초보였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초보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초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연구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코치는 지금 부모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가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규모가 커질 걸 대응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영양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올리온 할 때, 아가페 할 때 6개월 교육을 시켰잖아요. 네, 6개월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들어오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방향이 같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발 방법은 이런 건 이제 뭐 우리가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고, 코치 교육은 영양 교육 과정 지금 영상이 다 있어요. 영상부터 공부하면서 영상 한 개 봤어요. 그럼 같이 토론하고 또 영상 한 개 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배우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결과를 나눠주는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자, 요게 제가 생각하는 코치입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밖에서 데려오면 진짜 문제 생깁니다. 제가 꿈의 학교 때 엄청난 경험을 한번 했어요. 학교 깨졌어요. 그때 깨질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학교가 너무 빨리 커지니까 코치를 조달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 우리 최고 뛰어난 코치를 받아들이자. 해고 시험 치고 뭐 해가 뽑았네. 와,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놈 코치들이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야. 뭐 아는 게 저기들이 하는 게 그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정말 이거는 새로운 미션을 시작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런 주관 뚜렷하신 분들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각자 좀 시간을 좀 배분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전문성 있는 건 어차피 전문 그 선생님들을 연결하거나 자료. 네, 맞아요. 그렇게 쓰면 돼. 선생님들은 각 파트별로 쓰면 돼. 네, 필요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조 코치 역할 지금 동엽쌤 큰아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코치 활동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조 활동으로 이제 같이 참여해주는 관리 코치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전문가는 필요할 때 우리가 강사로 써서 그 분야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선발은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은 지금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단지 그때 당시 정했던 수준의 이야기인데 한번 이거는 우리가 정해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협의해서, 진짜 이제는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부모 교육은 지금처럼 영상 교육을 쓰자는 거예요. 영상 교육을 쓰고, 우리 코치는 여기서 부모님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코치가 되고, 코치도 영상 교육을 가지고 하는 더 양이 많아야 되겠죠. 부모들은 이제 영상도 좀 보지만, 부모들은 또 영상 보라면 잘 안 보니까 영상도 좀 보지만 강의도 주중에 꼭꼭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크게 저는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올리온 분야, 입시형 분야, 유학형 분야, 예체형 분야가 있는데, 올리온 분야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어. 이런 형식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자, 학생이 쇼핑몰을 해서 정말 결과를 잘 냈다. 이거 정말 유일한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일반적인 거지만 학생에게는 아주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자, 학생이 인터뷰를 한 50회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된 거죠. 인터뷰의 최고 분야. 그럼 그걸로 책을 내는 것도 이 세상의 최고예요. 이렇게 올리온 분야, 어른들은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학생이 이걸 끌어내려서 내 나이 또래에 이걸 해내면 이게 올리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아이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올리온 분야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틀림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시형 분야는 이제 원하는 대학으로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서 그냥 계속 그 분야를 공부하는 거죠. 하나 또 있습니다. 빠져버렸네. 기업형 분야. 요건 뭐냐면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6년을 삼성전자를 놓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6년 공부한 것만 봐서도 받아주겠다. 그죠? 그렇게 어떤 특정 기업을 딱 구글 정해놓고, 그것도 구글의 어떤 파트 정해놓고 그 분야를 연구해요. 수영이랑 같은 맥락 아니에요? 맥락은 같아. 채널은 같은데 이제 공부 방식이 다르죠.
특정 분야 기업, 특정 기업의 분야 연구죠. 예,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유학형, 유학형도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대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가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예체형 분야.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하고 가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 근데 이게 또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나 요거 할래 하고서 A를 정해놓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근데 이 바뀌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갈래로 뻗어져 나오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이래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해보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결국 그냥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연구라는 거는 큰 카테고리 하나. 근데 주제가 다른 거지. 네, 주제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죠. 예, 분야라든 주제가 달라서 그걸 주제로 이제 연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야를 잡고 진로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거죠. 입시형이냐, 연구형이냐, 저술형이냐, 경영형이냐, 강사형이냐, 자격형이냐, 취업 다 하고 싶죠 지금. 다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 저술형은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해서 풀어만 줘도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야기대 대표님이 그 미니 논문 쓰는 건 성균마다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결국 그 논문이라는 저술이란 결과물을 위해서 나머지 활동을 하게 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한 3개월은 저술형을 하고 3개월은 발표형을 하고 좋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저술형을 하려면요 앞에 연구는 필수로 해야 돼. 네. 연구하면 저술이 나오고 저술하면 이걸로 경영으로 가거든. 저술 결과가 경영으로 강사 저술하면 강사형은 필수고요. 네. 그렇죠. 그럼 저술하면 자격은 따게 될 거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전부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분야를 이렇게 해서 성공 경험을 딱 시켜주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유튜버도 하나의 진로 중에 하나예요. 예. 유튜버가 그냥 하나의 그 명사가 됐지만 유튜버도 있지만 틱톡커도 인플루언서 개념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입시형만 빼면 진짜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입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입시형이 뒤로 가서 입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입시형을 정해놓고 진짜 멋진 대학을 가버려야 돼. 그래야 이 학교도 입시형 하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돼. 그럼 입시형 안 했으니까 나는 지금 또 다른 걸 하는 거야. 예. 그럼 내가 정한 나름이지. 이렇게 되는. 입시는 안 해도 욕심나고 이것만 하자니 아쉽고 그래요. 근데 사실 입시를 통해서 사회적 그 권리를 찾아내는 것도 참 노력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이게. 예. 입시를 통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12년, 16년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얻은 선물이야. 근데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티처스라고 드라마 있지. 다른 거? 진짜 탑 강사 영어랑 수학 강사가 나와가지고 거기 출연한 애들의 문제점 파악해가지고 딱 목표한 1개월 안에 등급을 2, 3등급씩 올려주는 걸 하는데 진짜 태도가 되고 의지가 강한 애들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을 모르는 모르는 걸 잡아주니까 너는 뭐가 약하구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솔루션을 주니까 금방 해결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되면 뭐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진로를 잡고 자금 계획은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20명을 할 거냐, 10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경비도 달라질 거고 소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한 방향을 가지고 가자. 자, 지금부터 이제 토론할게. 스쿨 소속 강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다음에 자금 관리, 방향 설정. 이 방향 설정 이거는 결국 학생 수하고 맞물려요. 학생 수 설정. 학생 수 설정되면 그다음에 교육비 설정이 될 거고, 그럼 교육비 설정되면 나머지 이제 건물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럼 이제 보증금 설정.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 코치 비용 얼마 줄 거냐, 뭐 등등. 예, 이렇게 나누죠. 코드는 넣어주죠. 코치
강사비 설정. 강사비 설정.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비나 이런 거는 운영비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운영비에 들어가죠. 교육비 안에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 흐름을 잡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어때요? 우리 윤서님 어떠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죠. 네네. 어때요? 좀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이렇게 해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우리 과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의 결과물이라서 진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요 부분 스쿨 소속을 어떻게 강화 전략할 거냐, 강화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방향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스쿨 어떤 소속이 된다라는 건요,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가족 정체성, 그다음에 아까 말한 종교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봐보세요. 대단하잖아요. 한번 뭉치면 진짜 목숨 걸으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없지. 종교적 정체성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끼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가족력 정체성도 없어 우리는. 예. 자, 그럼 무슨 정체성이 있을까? 이 정체성 하나 세팅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종교를 묶이지 않잖아요. 네. 그죠. 사상으로 묶이거나. 그러면 이제 생성 AI 시대를 대비한 목적성을 그렇죠. 이제 그거 갖긴 하지. 이 통화를 목적으로 네.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생성 AI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묶여요. 근데 이걸로는 묶을 수 있는 사상이 저기 아니에요. 예,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그 가치 정도로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정체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가 결국은 뭘 위한 것이냐. 그게 공통적인 그렇죠. 그게 공통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그 가치와 그 정체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을 내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소속 강요가 안 돼가지고 빠져나가면서 보증금 달라 해서 나가버리면 지금 있는 사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 스쿨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빠져나가도 찾아나가도 큰 문제가 없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어를 막아줘야 돼.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은 입학한 이후 약속한 3년 후, 3년간 우리가 정했다. 3년 후에 보증금을 찾아가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 이제 다른 방법.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신 집어넣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만 해도 학교 지금 여기 스쿨 소속 강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 학교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서 한두 명만 딱 빠져나가는 순간 남아있는 학생들은 학비가 그냥 교육비가 푹푹 올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담들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질 수 없단 말이야. 초기 시작했던 멤버, 앞으로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약속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정체성으로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 대신 현실적인 계약 조건을 대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보증금도 보증금인데 사실 월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서 찾아간다 하면 그렇지 학비가 빠져나가는구나. 그것도 문제네. 월비용도 확 올라가 버리네. 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네. 지금 이런 문제를 여기서 꿈의 학교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먼저 내고 들어왔어요. 기부금을 먼저 내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월 학비 내고 그리고 대체로 초기에 그때 꿈의 학교는 초기에 아예 독서 학교가 먼저 있었거든요. 독서 학교에서 결과가 막 뻥뻥 나온 학생들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공동체도 아니고 뭐 결과 공동체지 업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6개월씩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라든 이게 딱 꽁꽁 뭉친 상태. 그리고 기부금까지 다 내고 이래서 학교가 흐트러진 적은 없어요. 그거 완전히 꽁꽁 뭉겨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했던 작은 학교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규모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규모가 이제 커졌죠. 초기에 처음에 7명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7명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는 30명, 그 다음에는 100명이 금방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규모가 작을 때가 더 문제. 작을 때가 문제가. 비용은 네. 똑같이 나가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래서 우선 그 책대한 모아 설명회를 두세 번 돌려서 해볼 수 있게까지 모집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습을 소속 강화 전략은 학생을 데리고 나가는 부분을 정말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비를 1년을 약속했으면 1년 동안은 교육비를 학생이 나가도 내야 돼. 마치 그 건물 전세 보증금에서 보증금에 빼도 되는데 빼도 되고, 맞아, 그럼 되네. 그럼 되네. 그런 개념으로 그런 게 되네. 그건 되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자 먼저 보증금 원래 1년치를 미리 낸다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부담되니까 반환 기간 설정, 그 다음에 약속한 기간 동안의 학비, 교육비, 유지 방법 설정. 요 정도 두 가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 유지가 된다면 남아있는 학생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을 모집하니까 그때 대체를 시켜주면 되니까 최소한 1년을 정해놓고 1년간을 이 방식으로 간다면 요거는 이제 가능하겠네요. 자,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내 머릿속에 나오는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예.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학생의 이탈한 학생 때문에 그렇죠. 비용 부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유지, 맞아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보증금 반환 기간은 건물 계약 기간하고 건물 계약 기간으로 설정하면 되고, 교육비 유지는 1년 다른 학생 모집할 때 그때 1년 기간 동안 1년 후 타 학생 입학식 이렇게 정리하면 같이 해결되겠네요. 하나 질문인데요. 교육 운영을 할 때 모집을 1년까지 학생 모집은 더 할 수 있죠. 미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초반에 기본 학습, 예를 들면 우리 인지기술의 기본적인 걸 습득한다는 인성이라든지 주체 역량에 대한 것도 약간 기초적인 것이 한 3개월 반이 있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입학한 사람은 다 그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학습으로 넘어가면 맞아요. 3개월 단위로는 모집할 수.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저도 생각한 거니까 학생 모집은 우리는 자기 주도의 주체성 학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 연구 학습이기 때문에 크게 학생 모집을 1년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요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학생이 들어오면 반환해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나누면서 생각하는데 아까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했어요. 계약 조건이. 근데 세부적인 것은 오늘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요? 저기 동엽쌤. 이거 안 되면 진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네,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다 진짜 합의한 사람들끼리만 이걸 해야지. 그럼 어차피 이제 설명을 듣고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할지 그렇죠. 이제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이거 안 하면 이거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만족한 사람은 들어오는 맞아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윤 선생님 어떤가요? 네. 이거는 초반기에만 문제돼요. 초반기에 우리 시작하는 사람만 문제가 되고 뒤에 사람 문제 안 돼요. 왜? 규칙이니까. 꿈의 학교도 1,000만 원 낼 때 1,000만 원 낸 사람들이 처음엔 없었거든.
처음에는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을 정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기로 했지만 그 다음에는 안 내면 못 들어오는 거니까. 예. 좀 일을 조금만 소문 나면 뭐 더 주고도 예. 아니 근데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러면 큰 문제 없죠. 상관없고. 그리고 아니 뭐야 약속대로 기간만 채우고 가면 되는 거니까. 예. 이후에 우리 좀 잘 되면 기부금으로 바꿀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우리 대신에 우리까지는 보증금으로 해주는 걸로. 여기 있는 첫 시작한 사람은 보증금이고 예, 이후부터는 기부금으로 바꿔서 가게요. 그래 학생이 저 학교가 더 안전해요. 네,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거는 여기다 안 넣어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설정을 초기에 얼마로 할 거냐. 요게 이제 모든 그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현재는 문제예요. 중고등부 모집이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어서 중고등부 한 반이 있고 그죠. 이제 꿈의 학교 때도 초등부도 있었고, 왜냐면 왜 있었냐면 교사들 자녀들이 초등학생 있는 거야. 다른 데 못 보내지.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반도 있고 중등반도 있고 고등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그때 내 자녀들이 초등학교 3, 4학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초등반이 있을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초등반을 따로 운영을 했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코칭 하나 붙여주면 돼. 방향은 여기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코치만 붙여주면 플랜 짜가지고 그 학기 돌아가니까 크게 반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나는 요즘 초등학교는 좀 괜찮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아, 초등학교는 그렇지. 문학교가 우리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10명당 한 반으로 설정해주고 두 반 운영하면 20명이에요. 네. 근데 공간 좀 30명 하면 이제 공간이 확 커져요. 또 이렇게 되니까 20명 정도면 어떨까? 초기 시작은. 네. 20명 어떤가요? 20명 되면 너무 좋죠. 20명이 아주 정말 한두 달 안에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지. 어때요? 윤서님 20명이면 좀 든든하죠? 왜냐면 학생들도 우리가 보통 사회학적으로 15명이라고 그러는데 20명 정도면 정말 언니, 형 뭐 다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 정말 저 사회학 개념에서 큰 학교를 다녀도 내가 아는 학생은 15명밖에 안 돼. 나랑 친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회를 다 배우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정도의 한 몇 명 20명이면 재밌죠 아주. 4명 해서 한 두 반 경쟁하면 너무 좋죠. 그럼 20명으로 세팅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 20명을 가지고 그 윤서님이 아무래도 지금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효 이사님하고 윤서님이 두 분이서 계속 의논을 좀 해주세요. 20명 했을 때 그러면 동혁쌤도 아빠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유진쌤도 엄마고 지금 우리 다 부모님들만 모였는데 왜 이러세요? 그런가? 어쨌든 20명 설정하고 보증금을 그러면 얼마로 하면 좋겠는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하고 이게 또 장소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모집이 만약에 이제 설명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형제 있고 이러면 또 초등도 이제 걸리고 하는데 초등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것도 모집이 한 10명은 돼야 받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안 되면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네. 반이 그리고 저학년은 좀 힘들고요. 5, 6학년은 돼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5, 6학년 되면 중고 같이 해도 돼요. 중고랑 같이 할 수 있죠. 중고를 같이 해도 돼요. 그러면 일단 20명 오늘 정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짜세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따로 모여서 해주시고. 여기서 강사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 강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먼저 기본적으로 밑에 지내가는 이제 코치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 드리는 그건 운영비로 포함이 돼야 되나요? 그건 정하셔요 여기서. 의논하면서 세부적으로 의논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일반적인 그 재정 항목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되고 이제 최저 학생 모집 전략 그것만 짜면 오늘 일단 오늘 모이면 여기서 매듭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최저 학생 모집 20명 최저 학생의 모집 전략 방향은 어디로 갈까?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죠. 계속 돌려야 돼. 학생 모집 전략이요.
모집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세미나는 기본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모집 홍보, 그 다음에 설명, 모집 설명이 있고, 그리고 입학, 계약.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플랜에 따라 돌리면 되죠. 자, 그럼 홍보는 아무래도 우리 훈련에서 자동화 마케팅 등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는 같이 해 나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은 어차피 이제 제가 앞에 나서서 설명을 진행하고, 그리고 상담 같이 하고, 가능하면 현장 설명회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 사람은 얼굴 맞대고 이제 서로 얘기 나누고 나면 그 친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화상 설명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관계가 안 맺어지더라고요. 위치가 서울하고 경기권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하는 운영은 이 장소가 그렇게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하기나 그래도 애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예, 장소는 먼저 설정이 돼야 홍보도 하고 네, 설명도 할 수 있어요. 네. 장소를 일단 저희, 설정해야 돼요. 이게 뭐 30명 이렇게까지 할 환경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초반에 그럼 저희가 먼저 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역이나 공간을 미리 뭐 세팅해서 딱 해놓고 보고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는 그거 쪽이 제일 좋죠. 예, 거기서 설명하면 그게 최고죠.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장으로 할 거면. 자, 이 장소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엽쌤이나 윤서님 한번 의견 좀 주세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멀리 있는 사람 어차피 현장 교육인 상태다 보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아, 참 하나 더 지금 빠뜨린 게 있네요. 전에 우리가 썼던 방식인데 이 방식을 도입을 하면 학교 운영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20명이 도는데 학교가 너무 보기 좋아. 참여하고 싶어. 근데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들은 화상을 열어주는 거죠. 네, 화상을 열어주고 비용은 좀 줄여서 받더라도 화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홈스쿨 하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거고 홈스쿨 하던 애들은요, 그 홈스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학교에 화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교육비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코치 한 명 붙여주면 돼요. 코치를 붙이더라도 너무 달라요. 현장에서 이 아니 그러니까 거랑 그거는 보조적인 효과인데 그게 몇 명 안 돼. 만약에 온라인으로 지방에서 들어오는 친구 몇 명 안 돼. 그러면 챙겨주고 이것도 코치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별도 코치를 따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돼. 이 세 코치가 아니고 별도 코치로. 그러면 회의를 하거나 친구들끼리 그럼, 회의를 화상으로 그 반은 따로 도는 거예요. 화상으로 한다는 화상으로 하니까 코치 한 사람이 화상을 같이 붙어가지고 그 학생 별도로 돈다고. 그러면 최소 인원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 20명하고 별도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더 많아요. 저기 저기 충남 거기 하는 학교가 우리 거에서 따로 나갔는데 그게 더 커 규모가. 왜냐면 전국이 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누구냐 황성주 박사도 꿈의 학교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예비 학교가 있어. 1년간 예비 학교를 돌린다고. 그건 이제 화상이나 이런 걸로 돌리거든.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진짜 이쪽으로 이제 진짜 입학을 해요.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 있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여기 예비 학교에서 제일 많이 와요. 입학. 그럼 우선 그래서 근데 여기를 그렇게 아니 이제 여기 이 설명회 하잖아요. 설명회 하면 어차피 장소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비 학교 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럼 예비 학교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나갔다 할 수 있거든. 최소한 3개월 단위로 들어왔다 나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비 학교가 훨씬 더 활성화돼요.
그렇게 해서 예비학교라는 예비학교죠. 예비학교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조금 자유로워. 여기는 한 학기 단위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한 학기 들어와서 교체도 되고 또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코치 한 사람 따로 붙여주고 그래서 배우는 교과나 이런 것들에 동기부여도 받고 재료도 받고 뭐 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스쿨의 그 운영 경비적인 효과나도 경비가 여기는 건물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현장 20명 하고요. 참여 학생 선발 참여율 대단하잖아요. 학교 여기 있네요. 현장반, 그 다음에 화상반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인원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뭐 너무 많아지면 반을 나누겠지만 코치 배정하고 비용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보너스니까 넘어가고. 자,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게 설명하면 틀림없이 나와요. 지방에서 그럼요. 그렇게 합시다. 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그러면 화상반은 현장반에 비해서 학비를 현장반의 70% 교육비로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대신에 그 코치 막 이런 이틀을 위해서 또 투입되는 게 있으니까 보증금의 50% 현장반의 50% 보증금. 이렇게 괜찮죠? 이 돈으로 코치도 배정하고 다들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장소 설정 먼저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모집 홍보 들어가고 설명하고. 동엽쌤 현재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그 근처에만 있지는 않죠, 학생들이. 형배도에 주로 오고요. 그리고 뭐 과천에서 온다든지 어쨌든 요 주변인 거기는 하죠. 그렇죠.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근데 매일 오면 이거 매일 다니는 것도 쉽진 않아요. 조금 멀면 진짜로 한두 시간씩 다니기는 어렵죠. 그럴 때 화상반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게 이게 이런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이 장소가 크게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화상반을 두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요. 나름 못 오게 됐을 때 현장만에서 화상으로 전환시켜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죠. 현장이 좋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 올리온 스쿨 했을 때 전부 다 화상으로 했거든요. 그때 정말 효과 좋았어요. 뭐 정말 완전 정말 뛰어났죠. 계속 혼자 집에 있는 구조가 계속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한 달에 한 번을 그 리더십 훈련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화상반을 리더십 훈련에서는 함께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육은 계속 화상반도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그 강의 들을 때는 화상으로 듣고 학습할 때는 코치하고 같이 화상에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소 설정은 오늘 뭐 여기서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따로 서로 조금 협의해서 저렴한 데를 그래도 저렴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를 좀 찾아야 돼서 그럼 요거는 서로 의논한 다음에 이후부터는 화상 회의를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하도록 하고 송파나 방송